안녕하세요. 건달홍사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미치겠어요. 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잠깐만 일을 해도 막 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 찍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일도 못하고 너무 힘든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열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일사병, 열사병,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대처를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 많이 먹고 뭐 시원한 데서 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날 더우면 물은 당연히 많이 먹게 돼 있죠. 많이 먹게 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사병하고 열사병에 대해서 우선 잠깐 얘기를 나눠보면, 요즘에는 열탈진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일사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열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상들이 보면 현기증, 두통, 뭐 땀나고 힘없고 경련 일어나고 메스꺼움 뭐 이런, 당연히 날이 뜨거워지면 심장박동도 빨라지겠죠. 그런데 이제 열사병을 보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거 열사병은 어떤 상태가 열사병인지 굳이 알려고 막 이게 구분하려, 일사병인가 내가 열탈진인지 열사병인지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사병이 되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굳이 이거를 구분을 하자면 열탈진과 열사병의 가장 큰 차이는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냐 없느냐예요. 열탈진은 그래도 이게 땀이 분비가 되면서, 땀이 분비가 되는 거는 우리가 체온 조절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체온 조절이 가능한 상태인데, 열사병으로 가면 체온 조절 자체를 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만약에 이제 실신을 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그 노인들이, 첫째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를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늦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자들한테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고령자들은 늦게 느껴요. 그래서 느끼는 게 굉장히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열사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사고가 나시는 분들은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견을 늦게 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사병이 되면 빨리 119에 신고해라 뭐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절대 그 상황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119에 신고를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열탈진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하고, 그리고 얼른 쉬어야 돼요. 대부분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요거 조금만 더 해야지,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대책을 세우고 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온열질환이 발생이 될 때는 항상 열탈진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바로 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분을 많이 보충하라고 하는데,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염분을 같이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당가식염이라고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설탕하고 소금하고 같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미리미리 섭취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미리 섭취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당뇨병 있으신 분들 보면 사탕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저혈당에 빠졌을 때 주스 같은 거 먹이라고 교육시키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5, 60대, 70대 이런 고령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물론 혈압도 이 열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그 당뇨 있으신 분들 뭐 사탕 같은 거 드시면 바로 좋아지나요? 절대 안 좋아져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당뇨, 다당뇨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5탄당, 6탄당. 대부분의 이 설탕들이 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를 보려면 먹고서 소화를 한 다음에 몸에서 흡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효과를 못 보는 건데, 액체류를 주스나 음료수를 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다른 설탕 당 제품보다 그나마 액체로 된 당 제품이 훨씬 흡수가 빠르니까 소화가 더 빨리 되니까 그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꿀이에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꿀 가지고 다니세요. 꿀은 유통기간이 없죠. 그래서 상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왜 꿀이 좋냐면 꿀은 단당류예요. 그래서 다른 설탕들보다 효과가 먹는 것 중에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먹는 것 중에서는 효과가 가장 빨리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사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꿀을 가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좋고, 제가 여기에서 당가식염을 먼저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최소 30분은 지나야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먹어두라는 거예요. 미리 먹어두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하고, 증상이 메스껍거나 기운이 빠지거나 좀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작업 중지하셔야 됩니다. 중지 안 하시면 요즘 같은 폭염기에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좀 고령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고령이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상을 늦게 느껴요. 이런 젊은 사람들은 바로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을 느끼는 시간도 좀 반응 시간이 좀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증상이 나타나면 미리미리 작업을 중지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뭐 시청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외국인 근로자들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고, 아니면 매일매일 그 수학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일당을 주고 근로자를 써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올해 7월 17일 했나? 이 날짜로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존의 그 산업안전보건법은 열 질환에 대한 그 제재가 명확하게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법이 명확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560조를 보면 온습도 조절에 관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냉난방을 위해서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 장치의 설치, 가동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560조 3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33도, 체감온도 33도 이상,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소에서는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는데,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곤란해가지고 개인용 냉난방, 통풍장치 지급, 뭐 가동,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 착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안 돼 있는 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때 이런 날씨가 되면 기록을 해놔야 돼요. 뭐 차가운 물을 지급했다든지, 아니면 휴식 시간을 충분히 제공을 했다든지, 근로 시간을 조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 해의 연말까지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 안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점검을 했을 때 이 법 자체에서 그거를 기록을 하고 보관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면은 점검을 했을 때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 5명부터 포함이에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좀 그리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5인 이하는 강제성을 띠지를 않아요. 띠지를 않는데 이제 금상공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 근로자를 연장을 하잖아요.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지만 연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났으면 사고 난 시점부터 그 뒤로 한 달 동안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하고 근로한 그 근로자들의 평균 인원수를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5명 이상이 되면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또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아마 중대재해법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민들이 이런 무슨 그지 같은 경우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폭염기에는 무조건 기록하고 무조건 뭔가를 제공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선풍기를 놓든지 아니면 얼음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항상 구비를 해놓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자료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은 없거든요. 사실은 불시점검 뭐 모든 농가에 다 가지는 않겠죠. 물론 불시점검 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나냐 안 나냐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사고가 안 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재수없게 한 건이라도 터지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이상의 뭐 외국인 노동자든 국내 근로자든 고용을 하고 일을 시키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기록을 해두고 보관을 해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온열 질환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갑자기 바뀌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고가 나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굉장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있나 하면서 막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불평 불만을 하기보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 명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일사병이든 열사병이든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마라. 다만 증상이 힘이 빠지거나 구토를 하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작업을 무조건 중지하고 빨리 쉬셔야 된다. 그리고 열사병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응급상황이에요.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사병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좀 심각하게 나름 느껴진다 생각되면 바로 119 불러서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병원 가세요. 괜히 지켜보다가 더 악화되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특히 119 같이 뭐 우리나 도심에서 부르는 것처럼 빨리 오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으시면 그냥 119 불러서 병원 가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민들이 다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몸이 좀 불편해도 그냥 하고, 조금 남아있으면 그것도 그냥 끝나려고 하고, 이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멈춰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또 참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작업 중지하고 바로 시원한 물 마시고 미리 당가식용 같은 거 하나씩 꾸준히 복용해 주시고 이러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사고 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고요. 감사합니다.